이 짧은 2,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기와 같은 버블도 한번 봤다가 폭락장도 봤다가 했다는 거는 아주 귀한 경험을 쌓은 거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제 생각에는 경기 확장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그 실수했었지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현대차 보면 요즘에 또 사상 최대 실적 뭐 점유율 엄청나다 막 이런 네.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은 좀 상관없이 좀 주가는 좀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어떤 뭐 투자법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일단 더디게 가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아직 경기에 대한 확신이 적은 거예요. 현대차가 잘 팔고 있긴 한데 네. 자동차가 대표적인 경기 소비재거든요. 네. 일반 사람들이 소비해서 쓸 수 있는 재화다 해서 소비재인데 네. 경기와 관련이 있다 해서 경기 소비재입니다. 반대되는 말은 필수 소비재. 네. 내가 이마트 가가지고 뭐 구매하는 거는 웬만하지 않으면 꾸준히 사는 거죠. 무조건 사는 거죠. 그죠? 웬만하면. 근데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이 좀 많고 이번에 성과급이 좀 제대로 나왔네 했을 때 사지. 네. 영업용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러면 내가 10만 킬로 탔지만 12만 탄다고 해가지고 크게 저기 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아주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경기 소비재의 성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를 걱정하잖아요. 경기를 걱정하니까 경기 소비자에 대한 주식으로서의 수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경기 네. 침체되면 어떡해? 더 떨어지면 어떡해? 네. 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유는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큰 패러다임의 변화. 예를 들어서 10년 지났는데 현대차는 없어지고 테슬라만 남으면 어떡해? 네. 이런 걱정. 또는 자율주행차로 다 바뀌어가지고 한 집에 하나씩 있을 필요가 전혀 없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택시 타듯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저평가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D램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확신이 좀 덜 떨어지긴 한데 저는 현대차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꾸준히 순환을 해왔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뿐이지. 근데 현대차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만약에 이 회사가 잘 되면 제2의 삼성전자처럼 예전에 현대그룹이 삼성보다 위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번 15년 전에 현대중공업처럼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번 견인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역설적이게도 이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가 네. 테슬라가 물론 제일 잘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경쟁자를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현대차가 대단한 게 뭐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요. 누군지 아세요? 나라로 보면 나라가 몇 개 없죠.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네. 뭐 주로 이래요. 네. 근데 미국, 독일, 일본이 주로 해요. 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요? 옛날로 보면 전쟁하던 그렇죠. 나라예요. 얘네들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 개가. 네.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만드는 바퀴와 엔진을 만들다가 네. 자동차를 만들려니 얼마나 쉽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슈퍼카도 만들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 거예요. 기계적인 그런 기술력, 기계공학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그 미래 비전이 맞다면 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다 바뀐다면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긴 했는데 만년 2인자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엔진을 자기네가 지금은 만들지만 그 원천 기술이 다 딴 데서 가져온 거였거든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야 너네들 아무리 만들어봤자 야 우리 메르세데스 벤츠야. 네. 나 BMW야. 현대차 브랜드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은 테슬라하고 벤츠하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설문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둘 다 막상막하의 브랜드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슬라 전기차에서는 이길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테슬라를 우리 열보 양보해서 1위로 놓자고 네. 1위를 놓고 그럼 2위가 누구일 거냐? 전기차에서 2등이 누구냐? 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2등이 누구냐? 네. 그게 도요타냐? 폭스바겐이냐? GM 포드냐? 라고 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반드시 현대차는 세컨티어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전기차랑 자율주행 지금 뭐 아이오니라든지 네. EV6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기술도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얘네가 이제 탑 티어로 올라올 수도 있는 네. 열심히 한다면 네. 그렇게 되면은 아예 달라질 수도 있죠. 지금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을 때 10% 조금 언더였거든요. 네. 이 현대차가.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낸드 이런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50%씩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현대차도 만약에 테슬라랑 양분을 했다라고 치면 웅장해지죠. 시나리오가. 아니 그러면 약간 좀 가치 투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은 받쳐주는데 주가가 낮으면 좋은 거죠. 타이밍 괜찮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럼- 저는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되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20%가 반도체, 자동차 1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30%의 대기업군들이 제가 봤을 땐 지금과 1년 후, 2년 후를 보면 네. 반드시 1년 후, 2년 후가 지금보다 주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주가지수, 한국 주식시장 좋으냐, 지금 떨어지냐? 살만하냐? 저는 좋은 타이밍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산업군 중에 하나가 지금 뭐 K-팝 해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 네네, K-팝. 완전히 지금 세계를 뭐 완전 호령하죠, 네, 지금. 호령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뭐 남자 아이돌들을 뭐 400만 장, 700만 장씩 팔고 그렇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막 100만 장 팔면 엄청난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죠. 뭐 그런 건 그냥 신인 그룹도 막 100만 장씩 팔고 막 맞아요, 하던데 맞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뭐 적수가 없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쪽 관련된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가 쩔어 있는 거 오른다고 하는 거는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주가 올라 있는 거를 아니, 조금 이렇게 이쪽은 얘기하면 아이돌 팬덤이 많아서 네, 그런 그럴 수 건가요?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본질가치 펀더멘탈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센티멘탈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그게 어느 국면에 있는지만 알아도 정확히 막 재무제표 따지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보시자고요. K-팝 네. 펀더멘탈 지금 좋죠. 좋죠. 너무 좋죠. 네. 근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더 좋아질 수 일부 있죠. 네.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면 제가 대표님한테 네. K-팝의 펀더멘탈이 네. 3년 후에 네. 지금보다 인기가 더 많을까요? 좀 더 적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네네. 근데 저는 더 갈 여지도 있지만 네.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 J-팝처럼 음.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네네. K-팝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만 네. 그러면 K-드라마로 가보자고요. 네. 오징어 게임이 좋은데 지금 네. 오징어 게임 2, 3 또는 오징어 게임이 잘 됐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후배 아이돌들이 데뷔하자마자 빵빵 터지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감독들이 드라마 넷플릭스에 내자마자 다 잘 될 거냐라고 하면 또 아직 잘 모르겠다 그거는 이런 또 생각 드시죠. 모르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부담인 거예요. 아. 안 되고 있는데 얘네가 잘 될 게 뻔해. 아. 하는 건 되게 쉽죠. 내가 야 BTS 있잖아. 내가 데뷔 몇 년 차에 알아봤는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데 네. BTS가 이미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군대를 갔다 오고 재계약을 해도 잘 되면서 인기도 있어야 되고 기업들한테 돈도 많이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냐 어렵냐라고 하면 저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기업이 1에서 10 되는 것보다 네. 10에서 20 되는 게 더 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1에서 10 되면 10배 가는 거고 네. 10에서 20 되면 2배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들이 지금 500만 장 파는데 네. 1000만 장 팔 수 있냐? 또 그렇게 모를 수도 있는 얘기하니까 거죠. 또 약간 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지수다.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네. 미지수다이고 또 하나 더 문제는 센티멘탈인데요. 지금 K-팝이 올해 특정한 산업이나 업종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안 적은 것뿐이지 네. 뭐 하이브, SM, JYP, YG를 업종이라고 본다면 네. 몇 배씩 올랐어요. 수익률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니까 K-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센티멘탈이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좋겠죠. 아주 좋겠죠. 네. 아주 좋겠죠. 그분들은 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냐 하면 대표님은 앞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다고 보셨고 네. 저는 미지수일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그 K-팝의 펀더멘탈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그분들은 아직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좋게 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조심하는 게 맞아요. 모두 다 좋게 보는데 네. 혹시 뭔가 탁 안 좋으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K-팝이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되게 팬입니다. K-팝의 네네. 팬이고 제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으로 2020년, 21년, 22년까지 해가지고 3배에서 4배 수익을 냈고 네. 아주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투자 스타일이 약간 쫄보 스타일이어가지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돼도 안 떨어질까? 사람들이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야 좋아해요. 근데 지금 K-팝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실례를 들어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K-팝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투자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누가 데뷔를 딱 하잖아요. 아니면 네. 컴백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번 주에 멜론 조회가 몇 번 나올 거고 초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일주일 내에 앨범 예약 판매량을 뜻하거든요. 네. 그게 몇 장 나올 건데 그중에 해외는 몇 장일 거야 네. 라고 하는 것까지 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익남
부익남 시청자분들이 그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그 리그는 완전 말하자면 EPL 1부 리그인 거예요. 네. 거기에는 저는 꼈을 때 네. 내가 좀 난다긴다 하더라도 저도 K-팝 업종 네. 많이 안다니까요. 네. 하지만 나 거기에 끼는 것보다는 지금 한 7부 리그쯤 되는 업종에 가가지고 내 실력이면 이거 뭐 득점을 하겠는데 해서 플레이하는 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 51%의 확률을 맞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머지 49가 걸리더라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때, 주가가 쌀 때,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질 때 투자하는 게 낫다고 봐서 저는 K-팝은 저보고 지금 꼭 사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조금 경계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7부 리그쯤 되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것들. 네. 경기 소비재 중에 꼭 사야 되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백화점도 경기가 좀 좋아져야 가는 거고 네. 이마트는 평소에 가는 거고 뭐 그런 것들도 네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졌을 때 투자할 만한 것들을 한 축으로 저희는 삼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좋죠. 아파트 경기. 네. 근데 아파트도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오를 거고 가격이 올라야 건설사들도 분양을 좀 제대로 빵빵하고 네. 분양을 많이 해야 또 이렇게 건자재들도 철근도 시멘트도 많이 공급할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경기 소비재거든요. 그런 거 한 축,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좋아지는 업종의 한 축이고요. 네. 또 한 축은 뭐냐면 저희 회사가 원래 가장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몇 년간 안 사고 있었던 업종. 그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업종이에요. 그 왜 안 샀냐 하면 네.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에 주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비쌌었죠. 네. 뭐 카카오, 네이버, 네.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만 좀 묻었다 하면 이 주가가 말이 되나 할 정도로 10배씩 막 오르는 네.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그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덜 타죠. 한번 뭔가 소프트웨어에 종속되기 시작하면 그거 계속 써야 되죠. 예를 들면 대표님도 뭔가 편집 프로그램이 있으실 네. 텐데 편집 프로그램 한번 익숙해지면 딴 거 못 갑니다. 굳이 안 바꾸잖아요. 정말 100만 유튜버는 뭘 해도 안 바꿀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바꾸잖아요. 웬만하면 안 바꾸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꾸준히 구매를 하고. 근데 웬만하면 안 바꾼다는 거에 뭐가 숨어 있냐면 그 편집 프로그램이 만약에 유료라고 쳐볼게요. 네. 그럼 가격을 올려. 이제 부익남 TV 한 달에 10만 원씩 냈었는데 15만 원씩 내세요. 네. 했으면 아깝긴 하지만 나 귀찮아. 네. 내버려. 그렇죠. 이렇게 한 네. 익숙함을 돈으로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끄집어 소프트웨어예요. 가죠. 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런 업종이 사실은 되게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되게 장기간 좋아하던 업종이었는데 네. 이 언택트 시대에 너무너무 비싸게 보이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필패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팔았어요. 그럼 팔고 바로 2022년에 사면 되지 왜 안 사고 지금까지 기다렸어? 라고 하시는데 그 한 번 올랐던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사람들이 싫어할 때까지 기다리는 데는 더 시간이 걸려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니야 이거 너무 좋은 기업인데 물타 해가지고 받쳤잖아요. 막 떨어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는 2단계 국면에서는 그러면 누구나 던져요. 그때는 본질 가치보다 싸다 하더라도 아까 버블이 생기는 것처럼 반대로 누구나 던지면 본질 가치보다 더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때 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확 떨어지는 칼날을 지나서 이제 소외되는 구간이 오거든요. 지금은 사람들 카카오 얘기 안 해요. 안 하죠. 진짜 학을 떼요. 그때 저희는 이제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괜찮은 말씀하셨던 가격을 올려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쓸걸? 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뭔가 인터넷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단계예요. 게임은 어떻습니까? 게임 쪽도 다 박살났다. 게임도 박살났죠. 네. 근데 게임은 소외되는 거는 지금 소프트웨어 인터넷이랑 비슷해요. 네. 센티멘탈은 같아. 네. 그러면 게임의 본질 가치는 뭘까? 그 게임이 흥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NC소프트다. 네. NC소프트는 기존의 그 린저 씨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아저씨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그냥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본질 가치가 형성돼 있고 그거보다 주가가 낮게 떨어졌다면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게 NC소프트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게임주들은 결국에는 신작을
게임을 냈을 때 구작이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개발해서 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흥행할지 안 할지 그건 미래의 수정 구술은 아무도 못 네, 맞히잖아요. 그것도 또 리스크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센티멘탈이 안 좋긴 하지만 네. 무조건 게임주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이 게임은 반드시 잘 될 것 같아. 뭐 네. 얘네들 이거 신작을 낼 건데 이거 너무 재밌어 보여. 그리고 나는 게임돌이라서 네. 게임 이거 딱 보면 딱 보면 알아. 알아. 맨날 맞췄어. 네. 이러신 분들은 지금 게임주 좋은 시점이죠. 타이밍은 뭐 시기나 이런 거는 되게 좋지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네. 머니트렌드 2024 공동저자분인 김현준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가올 24년에 대한 또 책이기도 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투자 저는 다 같은 결말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2020년에 나만 부자 못됐어 이런 생각 그리고 2022년에 이거 어떡하지 나 많이 잃었어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지금 좌절감도 느끼고 마음이 침체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큰 자산입니다. 50대라도 20, 30년 남았고요. 30대 분들은 4, 50년 동안 경제 생활하면서 투자를 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짧은 2,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기와 같은 버블도 한번 봤다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빠지는구나 하는 폭락장도 봤다가 네. 했다는 거는 아주 귀한 경험을 쌓은 거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제 생각에는 경기 확장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기억만 잊지 않으면 내가 그때 그 실수했었지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반드시 2024, 2025까지 여러분들의 자산이 불어날 겁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불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특히 이제 그 시류를 막 따라서 막 가지 마시고 본질을 좀 찾아가면서 본질 가치에 좀 집중하시면서 내 자산을 좀 불려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